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성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문화재 수리 기술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부자연스러운데, 개정되었다 이 말은 뭐 개정법이겠죠 결국, 그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은 아마 시험에 거의 임박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법은 개정이 되고 있어요. 또 그 법 개정 내용들이 예년에는 연말에 개정되어서 준비해야 할 시간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박해서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고시에서는 그러한 개정된 법령에 대한 특별 강의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3강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3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정법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법에 대한 강의를, 개정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원래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고시 교재. 그 교재 부분에 같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기본서가 있겠죠. 법령 관련 교재가 있고 이 개정된 자료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두 개를 들고 다니시면서 해당 부분은 개정된 이 자료,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이 출력한 부분을 보시고 그 외 부분을 다시 교재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험이 임박해 있는 시기인 만큼 해당 부분 이외에, 지금 여기에 개정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덜 적게 봤겠죠, 그죠? 더 적게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외우려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러 번, 가랑비에 젖듯이 여러 번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실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 있죠. 일부 개정, 뭐 이렇게, 전부 개정은 잘 없으니까, 그죠? 일부 개정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개정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개정 이유, 뭐 때문에 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개정 이유에 대한 요약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주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이 너무 시험에 임박해 있다, 뭐 한 2, 3일 전이다, 그럼 이 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주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주로 우리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관련된 파트의 내용들이 개정이 되면 연말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임박해 있을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자, 개정 이유 보시면 해당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키워드가 뭐 있어요? 중요 무형문화재. 우리 무형문화재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 거니까, 그죠? 제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개념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럼 보통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인정이 없어도 이게 무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국가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지방자치단체장이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키워드 뭐냐면 현상 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에 허가권자를, 자, 문화재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문화재청장에서 지자체장으로, 아시겠죠? 변경이나, 그죠? 영향, 키워드가 변경, 영향, 지자체장, 아시겠죠? 자, 지자체장이 허가를 한다 이 말이죠. 변경이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잡아드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보시고 이제 주요 내용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주요 내용이죠, 그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 없이도 지정 가능한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준 됐죠? 그래서 자, 중요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키워드가 여기에요.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 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 무형문화재. 같은 말이죠. 뭐하고? 보편적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보편적이니까 특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일 때는 이런 게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 인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아까 여기다 언더라인 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화살표를? 제가 여기 때문에 그랬다. 이유는 뭐예요? 저는 미리 법을 한 서너 번 봤어요. 그죠?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인정 절차가 필요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예, 보편적인 절차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 무형문화재도 물론 맞겠습니다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경미한 행위. 요거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행위. 원래는 문화재청장의 허가예요. 예를 들면 이게 허가 말고 다른 사항, 뭐 신고사항이다 이름 틀려요. 허가 사항은 똑같아. 허가는 허가야. 그런데 지자체장의 허가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보시면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 갈로에 또 이하 문화재위원회 요 단어가 들어왔죠. 3조 3호에 4조 2호에 이런 단순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제가 저는 법을 여러 가지 법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바뀐 것들 이걸 용어 변경이라고 합니다. 개념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용어를 A로 부르다가 A-로 부르는 요 정도에 불과한 것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7조 2에 보시면 신설이죠. 그죠? 자, 7조에 보시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됐죠? 자, 둘째 줄 끝에 보세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그 시행하는 건설공사. 그죠? 이것들은 검토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서는 둘째 줄에 전문가 3명 이상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자, 12조 1항 다음 페이지. 지금 제가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여러분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출력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12조 1항에 보시면 2항을 보세요. 참. 법 24조 2항 단서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 무형문화재는 자,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자, 요거죠. 그죠? 요걸 다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시고 21조의 3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요거죠. 그죠? 자, 요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1호에 보시면 자,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것 등의 행위. 자,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한 행위인데 뭘 빼고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6호도 다 고시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셔서 33조 2 보세요. 자, 법 56조 1항 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자, 그거 체크하세요.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하나 해당을 하는 걸 말한다. 거기에 이제 4분의 1이 나와 있죠. 숫자에 4분의 1. 그거 하나 체크를 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47조 2 한번 보세요. 규제 재검토에서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타당성 검토는 5년이죠. 그죠? 그런데 2항에 보시면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자,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이거 기준이 2015년이에요. 얘만. 다른 거 다 2014년이죠. 그죠? 그래서 위에 그 현상 변경 등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알겠죠? 나머지는 3년인데 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부분만 15년 1월 1일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나오는 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개정 이유 한번 보십시오.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 그 문화재보호법 이 개정됨에 따라 뭐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말은 제가 읽긴 다 읽었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 개정되면서 뭘 같이 바꿨냐? 역사 이제 빨간 거 보세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황조사 결과 등 문화재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바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문화재청장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을 허가한 경우 출입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허가를 했다면 허가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나가면 틀리죠. 허가했을 때는 허가서가
필요하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현황조사 결과, 아시겠죠?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자료 범위를 정했다 이 말이죠. 개정법에서.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그 시행령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시행령이 상위입니다. 상위인데 시행규칙은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뭐 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자, 밑에 2조의 2 한번 보세요. 자, 자료 세제로 보시면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역사문화환경 1호가 보전지역의 현황조사 결과, 그 다음에 의견, 그죠? 현황조사 결과 의견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자, 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쉽게 말하면 뭐예요? 받았죠? 시군구청장에게 받았죠?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밑에 3개 나왔죠? 그거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어요. 전문가에게. 됐죠? 자, 그 전문가는 누구냐? 문화재위원회 또는 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조교수 이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나머지 7호 보시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보시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13조 사항에 따른 고시행의 기준에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토지 인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위 기준을 변경하여 교시할 수 있다. 자, 이 여건 체크하세요. 여건. 제가 이것도 숫자를 하나 기억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아까 앞에 현황 검토에서 5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나왔죠? 이 여건은 10년이다. 이게 10년. 아시겠죠? 요걸 좀 기억하세요. 그걸 어떻게 기억할까요? 숫자 10은 열이죠. 그래서 10건.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3항에 보시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행위 기준의 고시일로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역주해서 지역의 여건, 이렇게 10건, 10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조 3항 그 밑에 보세요. 문화재청장은 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때는, 자, 출입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출입 허가서는 청장이 발급하는 거예요. 허가는 청장이 해주고 다른 사람이 발급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죠? 그걸 좀 조심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서 55조 2항 한번 보세요. 55조 2항 중 1항에 따른 문화재 매매 장부를 다음해 1월 30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또 문화재 매매 장부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이런 쭉에게로 바꾼다.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바뀌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러니까 행정구역 명칭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제가 본 강의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이 옛날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였어요. 제주도, 특별자치도. 이게 제주도였단 말이죠. 그죠? 하나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자치시도 생겼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세종시였습니다. 그죠? 지금, 행정구역 이전 때문에 도가 새로 생겼죠. 이게 옛날에 어디였냐면, 연기군입니다. 연기군. 여러분, 문화재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가셔야 될 일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이게 연기군이에요. 연기군. 그러니까 연기군 이름을 세종시로 바꾸면서도 이걸 특별자치시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를 그냥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이걸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걸 제가 같이 여기 그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내용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목 보시면 문화재 정보, 주변 현황, 관련 법규,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쭉 해서 여건 검토. 여건 어떻게 한다고요? 몇 년? 10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출입허가서는 이거밖에 없죠. 우리 기술자 강의에서 다 봐도 출입허가서는 얘밖에 없어요. 출입허가서는 누가 일단 허가 절차를 거쳐서 발급 절차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다 누가 한다? 청장이 한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봤던 거는 뭐예요? 이거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관련된 게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에서 그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점들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 폐업신고서 이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을 한번 보세요. 개정 이유. 여기도 하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 무형문화재 전승은 이어가는 걸 전승이라고 하죠.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의 선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주요 무형문화재 좀 전에 우리가 시행령에서도 봤던 내용이네, 그죠? 네, 이거 자 지우고 중요 무형문화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전승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점점 대가 끊어지고 있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 대가 참 많이 끊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승을 위해서 장학생의 선발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자, 선발 연령 제한 폐지. 그 다음에 박물관 등이, 이것도 우리 앞에서 강의할 때 봤는데, 반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반입하는 경우로서, 이거는 이제 전승과 관련되는 걸 요걸로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의 박물관 등의 국외 전시 등을 위하여 일반 동산문화재를 반출할 때는 2년마다 반출 상태 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한 거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동안에 일반 동산문화재 이제 밖에 전시 때문에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들어올 때는 보고서를 2년마다 썼어야 됐어요. 일반 동산문화재입니다. 그죠? 네. 자, 동산문화재가 2년이에요. 2년인데 이 보고서가 2년인데 이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등이 등록 문화재의 등록을 청장에게 신청할 때 소유자의 동의서, 활용계획서 등 제출할 서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거는 우리가 등록 문화재를 청장에게 신청하면 거기 관련해서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재로 등록될 건데 동의하십니까? 이거 받아야 되겠죠. 그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서류를 제출해야 될 서류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자, 중요 무형문화재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중요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형문화재. 그 다음에 일반 동산문화재. 무형문화재는 뭐 반출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동산문화재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나가 있는 상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 그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죠.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 자, 요거는 국외 전시 목적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시 목적 반출. 제가 요걸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시 목적 반출이니까 박물관 등의 정시 목적 반출이니까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일이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전시해서 2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전시해서 2년이라고 했는데 일반 동산문화재. 근데 이거 이제 할 필요 없다. 안전한 데다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영화를 보면 우리가 옛날 중국 영화 뭐였죠? 그 종총 나오고 주인발 나왔던 영화인데 그 막 도둑질하고 했던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옛날에 한참 90년대에 인기 있을 때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뭐 박물관도 도난을 당할 우려가 있지만 그런 거를 전제하지 않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조 2 보세요. 관람료의 감면. 자,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일단 요거죠. 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공개할 때는, 자, 밑에 사람에게는 관람료 면제입니다. 당연히 국빈, 우리나라 온 손님이니까 면제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장애자나 유공자 이분들도 면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 보통 우리가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놀러를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처갓집이 경기도 용인인데, 용인 사람들한테 면제한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마찬가지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35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했는데 그 서류가 뭐냐? 동의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조 보세요. 규제 재검토. 자, 3년마다 조치를 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럼 결국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 여러분 개정법은 많이 볼 시간이 없잖아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키워드 부분을 뭐 형광펜에 둔다든지. 나중에 그것만 보세요. 지금 당장에 외우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가장 위의 법이죠. 우리가 법 체계에서 헌법 다음이 법률이거든요.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 헌법이 바뀔 일은 없어요. 헌법은 원래도 안 바뀌는 거니까. 그 문화재 관련된 법률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는데
법률이 바뀌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행령도 중요한 거 본 것처럼. 자, 한번 봅시다. 자, 현행법상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원래 대여가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하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단청이나 문화재 수리 같은 데서 뭐 부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건 뉴스 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을 어떻게 했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됐죠? 그렇게 했는데, 자, 한편, 뭐, 이게 나오잖아요. 최근 숭례문, 남대문이죠. 부실복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밑에 둘째 줄이죠.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요 내용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그럼 대여받은 사람. 대여자, 빌려준 놈하고 빌려받은 놈 둘 다 어떻게 한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렇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빌려준 자, 빌린 자 모두가 징역으로는 3년 이하, 3년 이상이 아닙니다. 3년 이하고 3천만 원 이하.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세상과 단절시킨다. 빌려주고 빌리면 세상과 단절시킨다. 세상과 단절. 아시겠죠? 아니면 또 이게 제가 이걸 자꾸 왜 빌로 기억하냐면 빌리진 별걸 지금 다 압니다. 제가 빌리진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죠? 빌리진 마이클 잭슨 죽어서 세상과 단절됐죠. 어쨌든 3이라는 숫자를 자꾸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이렇게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문화재 기술 자격증을 문화재 자격증을 위조한 자. 위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자꾸 빌린 자를 기억하게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죠. 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뒤에 나옵니다. 그죠? 자, 거기 보시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경력 관련해서 강화했죠. 예. 그 다음에 문화재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여 하는 수리 대상 확대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재 수리의 품질 관련 문제네요. 그죠? 주요 내용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 수리의 자격 조정. 자, 셋째 콤마다 한번 보세요. 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건축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아시겠죠? 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면 수리 자격이 이제는 뭐하고 상관없이 면적하고 상관없어요. 철근이면 면적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 강화. 자, 첫째 그때 앞으로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수리로서 지정 언더라인 가지 언더라인 수리 예정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때는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나 가지정. 아시겠죠? 그리고 수리 금액이 10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10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어떻게 기억하게 하려면 제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 살고 계신 집이 아파트가 아닌데 거기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에 가지를 키웁니다.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통 이제 가지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가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하나 가지는 좀 길고 하나 가지는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지정이나 가지정일 때는 어떻게 한다? 수리 예정 금액이 10억. 이걸 딱 보고 가지가 십자 모양으로 매달렸네. 아시겠죠? 가지가 왜 가지인지 알겠죠? 지정이나 가지정을 합쳐서 가지가 십자 모양으로 매달렸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 어떻게 돼야 된다? 7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7년 이상이 된 사람, 경력. 그럼 여기 가지가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매달렸는데 일자는 이렇게 휘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칠자하고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라도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나머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 라번으로 쭉 가서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완화라고 된 걸 보시면 자, 2번 보시면 종합문화재 수리업 종합문화재입니다. 이건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능력 요건으로 문화재 수리 기술자 4명 이상 및 문화재 수리 기능자 6명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 것을 문화재 수리 기술자 2명 이상 수리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2명 이상 그 다음 기능자 3명 이상 됐죠? 자본금은 1억에서 5천만 원. 자,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2명, 3명, 5천만 원. 자, 요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이제 세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세부 내용 나온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를 좀 보시면 18조 한번 보겠습니다. 18조 세부 내용 그 밑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 18조 보시면 자, 문화재 수리업자는 쭉 해서 나왔는데 자, 1호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10억 원 이상일 땐 7년이죠. 그죠? 30억 원 이상일 때는 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의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 2조 앞에 보시면 1호 감옥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목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제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2조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죠? 2조 1호 다목이면 2호하고 똑같죠. 그죠? 문화재 수리 예정 금액이 20억에서 30억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2호하고 3호가 헷갈릴 것 같아요. 30억일 때는 5년이죠. 30억일 때는 5년인데 2에서 3일 때는 3년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별표는 또 뭘 보시냐면 별표에 가시면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요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보시면 첫 번째 종합문화재 수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겠습니다.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종류를 보시면 쭉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기술 능력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자본금이 개인의 경우 이렇게 쭉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걸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 종합문화재 중에서 자본금 요건 1억에서 5천으로 줄었다. 지금 제가 그걸 기억에 넣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정법령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정법령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당장 외워야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냥 제가 강조드린 부분 위주로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보시기도 힘듭니다. 전부 다 시험에 나온다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